안녕하십니까. I am 부자 임부자입니다. 2020년 8월 16일 미국 기업 투자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분석 대상 기업은 Science Applications International Corporation입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기업명은 Science Applications International Corporation입니다. 트레이딩 심볼은 SAIC,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 델라웨어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현 주소지는 버지니아 레스톤 시티입니다. 섹터는 테크놀로지이고 인더스트리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서비스입니다. IT 서비스입니다. 베타는 1.03이고 기업 회계 마감 기준일은 1월 31일입니다. 배당입니다. 배당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4년에 걸쳐서 분기별 배당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19년까지, 18년까지는 그 분기별 주당 배당 금액이 0.31불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9년 들어와서 주당 배당 금액이 0.37불로 상승했습니다. 본 기업은 크고 복잡한 정부 프로젝트를 위한 엔지니어링, 시스템 통합 및 정보기술 제품, 즉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 고객은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업력이 약 50년이 넘었는데 주로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해양경비대, 국방부, 나사나 또 미국 국무성 내지는 그 밖에 미국 정보기관이 주요 사업 대상 고객이 되겠습니다. 네, 미국 공공기관별 매출 구성비입니다. 2020년 1월 31일 기준으로 미육군 21%, 해군이 12%, 국방부가 19%, 그 외에 정부기관에서 46%에서 미국 정부기관의 총 매출이 9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합병 부분입니다. 인수합병은 2020년 3월 13일부로 유니시스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유니시스 페더럴 사업 부분을 인수합병했습니다. 또 그 이전에 2019년 1월 14일 날 에인질리티라는 기업을 또한 인수합병하였습니다. 네, 밸런스 시트입니다. 재무제표입니다. 우선 자산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산 부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17년에 20억 불, 2019년에 45억 불, 다시 2020년 5월 1일부로 60억 불. 이게 자산 부분이 이렇게 매 2년마다 이렇게 껑충껑충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는 그 2018년도에서 시작돼서 2019년도에 합병이 끝난 에인젤리티, 그리고 두 번째 2020년 3월 13일 날 합병이 끝난 유니시스 페더럴, 이런 두 기업의 인수 합병으로 자산 부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산 부분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제 굿윌. 굿윌 2018년에서 19년 할 때 8억 6,300만 불에서 21억 불로 크게 뛰었고, 다시 2020년 27억 5,400으로 크게 또 늘었습니다. 또 intangible assets입니다. 무형 자산인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2018년 1억 7,900에서 19년 들어오면서 8억 300만 불, 이것이 다시 12억 3,300만 불로 이렇게 크게 늘었습니다. 이제 이와 비례해서 부채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은 어디서 늘었냐 하면은 주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accrued payroll, other employee benefit, accrued vacation, 이쪽이 이제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이제 인수 합병하면서 그 피인수 합병 기업의 그 직원들에 대한 그 후생복리 또는 연금 그 기여분, 이 부분에서 이제 부채가 이제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그
자금 조달을 하면서 장기채로 많이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롱텀 뎃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롱텀 뎃이 2018년에 9억 8,300에서 2019년 넘어오면서 20억 불. 그 다음에 다시 2020년 5월 1일 날 기준으로 해서 28억 불. 그런 식으로 해서 또한 그 장기 부채가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면에 자기 자본 쪽에 있어서는 자기 자본도 이제 늘어났는데 자기 자본에는 이제 2018년에서 19년 넘어오면서 자기 자본이 3억 2,700만 불이었던 것이 이제 14억 9,900만 불로 그때 자기 자본을 이렇게 많이 확충을 한 것으로 요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밸런스 시트 두 번째입니다. year on year change에서 전년 대비 증감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 이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는 여기 다 똑같고요. 여기 이제 전년비에서 비율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산 부분에서 2018년에서 19년 오면서 크게 늘었습니다. 120% 늘었고 또 2020년에서 2019년에서 2020년 넘어오면서 또 27%로 그래서 여기 20억에서 45억 또 47억에서 60억 불 늘어난 이제 증감비가 이렇게 크게 그때마다 한 번씩 크게 늘어난 것이 이제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회색표는 이 5월 1일 분기별 자료를 발표 시에 이쪽 부분 또 이 부분이 회색 부분은 이게 세분화돼서 자료가 발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정해서 넣은 거고요. 이 부분은 그냥 비워놨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산이 는 것만큼 부채도 늘어나는데 부채가 어디서 늘어났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피인수 기업들, 피합병 기업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또는 그 연금, 기여금, 기여 부담 등 그런 부분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크루드 페이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어크루드 페이롤이 전년비 75%, 2019년도에 또 2020년도에 넘어오면서 여기 보시면 165%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 롱텀 뎃, 장기 부채 부분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 100% 늘어났습니다. 2018년에서 19년 넘어오면서 또 2019년에서 20년 넘어오면서 다시 51%로 이렇게 금액이 크게 순중한 이 비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손익계산서입니다. 인컴 스테이트입니다. 인컴 스테이트에서 보셔야 될 것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인수합병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그 매출하고 이익이 증감했는지 또 비용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이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9년 1월 14일 날 인수합병이 이제 끝난 엔젤리티 이제 2019년 1월 14일 날 끝났으니까 이것은 이제 2019년 사업 기간 중에서 시작돼서 2020년도에 나타났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19년에서 2020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매출이 46억 불에서 63억 불로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용도 그만큼 늘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로스 마진도 4억 6천에서 7억 불로 이렇게 크게 늘어났습니다. 오퍼레이팅 마진 영업이익은 2억 2천에서 3억 7천. 또 단기 순이익 네트 인컴은 1억 3,700에서 2억 2,900으로 일단 기업 인수 합병에 대한 그 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 회사는 이 오퍼레이팅 인컴을 보시면 영업이익인데 이 영업이익이 비율이 5%대 또는 4%대 이렇게 머물고 있고요. 네트 인컴은 3%, 2%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그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안정적이나 그 수익성은 그렇게 일반 사기업처럼 높진 않은 걸로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레비뉴, 영업 매출, 또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 손익, 또 네트 인컴, 순손익, 순이익
이 부분들은 이제 역시 이 2019년 에인즐리티를 합병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보고 있고요. 또 2020년 3월 13일 날 끝난 유니시스 페더럴은 아직 이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마 2021년부터 이제 반영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회사의 그 10K를 봤을 때는 코비드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아마 2020년 실적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2020년 보다는 그렇게 크게 성장세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컴 스테이트먼트 이어 온 이어 체인지, 전년 대비 어떻게 변했느냐 이렇게 이제 그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 합병한 그 레비뉴, 즉 매출에서 인수 합병한 것이 2019년에서 2020년, 2018년에서 2019년 영업해서 이제 2020년에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매출이 36.92% 늘었고, 그로스 마진 매출 총익이 52.16% 늘었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이익이 68.18% 늘었고, 그 다음에 순이익이 67.15%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분기 자료를 갖다가 연결해서 다시 그 합산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5월 1일까지, 그러니까 이건 4월 31일까지 분기 데이터가 들어간 겁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그럼 오퍼레이팅 마진도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그 레비뉴도 뭐 2.23% 소폭 증가에 그치고, 그 다음에 네트 인컴도 현재 지금 뭐 외래 감소한 걸로 마이너스 8.3%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역시 그 코비드 19에 대한 영향이 이 기업도 그 코비드 19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재무 비율 분석입니다. 넷 프로핏 마진입니다. 매출 순 이익률은 5월 회계 1분기 기준으로 3.22%, 그 다음에 2020년 1월 30일 3.59, 2.94, 4.56, 3%, 4% 그 사이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출 순이익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또 이와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도 5.44, 5.80, 4.72에서 5% 정도의 그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마진율이 이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자산 이익률도 역시 뭐 3.49, 4.86, 3%로 해서 이렇게 크게 높게 나타나진 않고요. 다만 이제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정부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 같은지 이런 것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높고 하다 보니까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91, 16.05, 9.14%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유동 비율입니다. 유동 비율 커런트 레이쇼입니다.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죠. 그래서 1.05, 1.27, 1.6, 약 1배수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퀵 레이쇼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빼고 이거를 다시 유동부채로서 나타난 그 비율인데요. 이 유동 비율보다는 조금 스트릭트하죠. 0.98, 1 이하로 조금 잠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1.19, 1.5, 1.27 연중으로 봤을 때는 1 이상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금 전환 기간은 이 회사는 정부와의 컨트랙트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또 정부의 그 회계 그 기간에 맞춰서 그 자금 집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크게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큰 의미 없다라고 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재무 비율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안정성 비율입니다. 네트 아셋 총 자산 대비 부채 비율 76.60, 69.71, 60에서 7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트 에쿼리 총 자본 대비 부채 비율 3.27, 2.30, 2.04, 5.34.
좀 높은 편입니다. 다음 파이낸셜 레이쇼 자기자본 비율도 역시 4.27, 3.30, 3.04, 6.34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자 보상 비율을 봤을 때는 3.70, 4.11, 4.15, 5.82 해서 그 영업이익으로서 이자 비용을 충분히 커버하고 남음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그 자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충족률입니다. 현금 흐름 충족률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요. 여기 7.65가 있는데 이건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큰 의미 없이 좀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연간 단위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다시 이쪽으로 회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의미 두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활동성 비율입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율은 6.0, 5.8, 4.4. 그다음에 인벤토리 재고자산 회전율은 58.12, 67.54. 그다음에 56.69, 59.46. 그러니까 뭐 재고 자산 대비해서 매출 그러니까 이게 높을수록 좋은데 재고 자산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정부와의 계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무슨 물건을 쌓아놓는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IT 서비스나 엔지니어링이나 모든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재고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폰 애널리시스는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본 수익률은 정부를 상대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안정적이다. 그래서 그 비용 면에 있어서 차익 비율이 좀 높고 자기 자본 대비 차익 비율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니컬 애널리시스입니다. 이 회사의 주가를 보시면은 2020년 이 회사도 사실상 이게 한 90불대에서 쭉 유지됐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유지되다가 2020년 들어와서 좀 돌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수직으로 하락한 다음에 다시 급격히 이제 회복세를 보인 후 뭐 다시 좀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80불대 이상으로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업이 첫째는 테크니컬 애널리시스 상에서 봤을 때는 일단 뭐 20일, 60일 이동평균을 일단 다 돌파했기 때문에 뭐 추세적으로는 좀 더 올라가지 않겠냐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그거 이전에 이 회사는 그 사실상 따져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방위산업체입니다. 방위산업체. 방위산업체인데 레이시온이나 뭐 로키드 마티니처럼 뭐 미사일을 만들고 뭐 비행기 만들고 그런 걸 하질 않고요. 뭐 전쟁 전략 수립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무슨 전투 차량에 대한 뭐 엔지니어링을 제공한다든지 하면서 그 IT하고 첨단 부분에 이쪽에 많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계속 인수합병을 통해서 또 그 50년 이상의 업력을 유지하면서 매출도 늘고 또 순이익도 늘고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 캡이 앞으로 이게 벗겨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17년부터 해서 이렇게 계속 답보 상태, 이 상태로 왔다 갔다 했는데 2019년도로 인해 2019년도부터 그 기업들이 인수합병해서 사업력을 늘리고 또 영업이익도 그와 함께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또 보시다시피 그 소액이지만 몇 년 만에 2016년 이후에 쭉 그 분기별 배당을 주당 0.31불 주던 걸 0.37불인 거를 일단 늘렸습니다. 2019년, 20년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이 기업은 현재 이 라인상의 캡을 이제 뚫고 이 이상 90불대 이상으로 해서 이제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기업의 특성, 기업이 일단 하이테크 기업이고 소위 말하는 요즘에 그 그로스 기업이라는 거죠. IT 또는 뭐 엔지니어링, 뭐 하이텍 이런 식의 그 기업이기 때문에 통신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업종으로도 굉장히 성장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에 반해서 그 사업의 대상은 정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계속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매출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 답보 상태에서 앞으로 이것을 벗어나리라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찰을 하면서 투자 대상으로 이렇게 한번 면밀히 한번 관찰하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